자, 오늘은 차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26년 3월 26일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 특별법이 공식 시행됐거든요. 숫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220조. 지금 허가 대기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의 예상 개발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알고 계시죠? 이 친구들이 한국 해상풍력에 20조 원 투자 의향서를 냈습니다. 이게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한국 해상풍력이 지지부진했는지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바다는요, 사실 해상풍력 포텐셜이 엄청납니다. 근데 실제로 가동 중인 해상풍력은 탐나의 30메가와트, 그 다음에 선안권 실증단지의 60메가와트, 그러니까 고작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는데 114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발전 사업 허가 받은 물량은요, 30기가와트급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실제 가동 중인 건 단 0.4%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발굴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수십 개 인허가를 개별 부처에서 따로따로 받아야 됐고요. 주민 수용성 확보. 당연히 실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력망 연계 불확실성까지. 그러니까 완공에도 연결이 안 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사업 준비 기간이 평균 10년. 허가는 넘치는데 완공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25년 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요. 3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핵심이 뭐냐고요?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됐습니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요. 산자부,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이 부처들의 권한이 통합 조정됩니다. 작년 10월 출범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에너지와 환경 정책을 통합해서요. 해상풍력 개발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한다는 뜻입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1단계는요, 예비지구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풍황, 환경, 업 영향 검토해가지고요, 후보지 선정하고요. 다음으로 2단계, 발전지구를 확정합니다. 민관협의회와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3단계는요, 사업자 선정이에요. 이때 공모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요. 4단계, 일괄 인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사업자 실시계획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관련 인허가가 전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 4단계 예비지구 지정부터 발전지구 확정까지 최소 32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 공포 즉시 계획 입지 외 지역에 신규 풍항 계측기 설치 신청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28년부터는요, 정부가 지정한 발전지구 안에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정부가 허락한 땅에서만 해상풍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입지 선점은 이제 끝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해상풍력 보급 목표가 2030년, 35년 220조 시장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현재 가동 중인 건 114메가와트급. 근데 4년 뒤인 2030년 목표가 10.5기가와트고요. 2035년 목표가가 25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0.1기가와트에서 2030년 10.5기가와트니까 4년 만에 100배의 성장하는 겁니다. 자, 26년 상반기까지 7에서 8기가와트 규모 입찰 물량 공고할 예정이고요. 지금 허가 대기 중인 해상풍력 물량이 10기가와트 달합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들이 정상 추진되면 예상 개발 비용이 220조가 넘습니다. 너무 어마하죠? 그렇다 보니까 블랙록이 해상
풍력, 그것도 한국에 20조 원 투자 의향서를 냈어요. 블랙록 어마어마한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굴리는 자산만 해도요 13조 5천억 달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바꾸면 1경 9천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돈이 한국 해상풍력을 일부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냐? 첫 번째,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사업 불확실성 줄었죠. 둘째, 정부 주도 계획 입지니까 예측 가능성 높아졌어요. 셋째, 2030년 10.5기가와트라는 명확한 목표치가 생겼습니다. 넷째, 조선업 강국이잖아요. 당연히 해상풍력 설치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찾아서 따라왔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파트죠.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습니까? 네. 우선 해저 케이블 전문 업체인 LS전선, LS마린솔루션. 해상풍력에서 가장 큰 단가를 차지하는 게 사실은 해저 케이블이에요. LS전선은요, 유럽, 미국, 대만 해상풍력 단지에 해저 케이블 공급한 실적이 있고요. 글로벌 경쟁력 당연히 갖추고 있겠죠. 다음으로는 LS마린솔루션은요, 대만 전력청에 해상풍력 2단지랑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시공 실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요 유일한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 기업이에요. 다음으로는 케이블 깔았어요. 결론은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 터빈과 타워 관련된 기업인 CS윈드와 유니슨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CS윈드는 알고 계시죠? 글로벌 풍력 1위 제조사고요. 유니슨은요 국내 대표 풍력 터빈 제조사입니다. 타워 터빈 관련 기업이에요. 다음으로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들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해상풍력 설치선이라고 있는데 이게 WTIV라는 배예요. 이게 아마 건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연간 4기가와트 이상 시공 목표를 위해서는요 설치선 확충이 필요합니다.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WTIV 건조 역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요 해양 플랜트 설치선 건조 경험이 있고요. 하나오션은 하부 구조물이랑 설치선 복합 수혜 기대됩니다. 다 깔았습니다. 전력망 있어야 되겠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변압기, 전력기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좋은 얘기만 하면 반쪽짜리. 네. 우선은 리스크도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요 예비지구에서 발전지구 확정까지 최소 32개월이에요. 단기 수익화는 어렵습니다. 둘째, 기존 100여 개 해상풍력 사업 제도권 편입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셋째, 26년 계획입지 조성 사업 예산이 90억 원으로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넷째, 어민, 환경단체 반발은요 수용성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년까지 전환 공백 기간이 존재합니다.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책이 만들고요. 자금이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은요. 한국 에너지 투자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는 만큼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